찍는 경제인 단체 화이팅! 한 번 더 화이팅! 우리 회원님들 바쁜데도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참 바쁜데도 이렇게 작년에 흔쾌히 응해주신 우리 서영교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제 대신 우리 고문이시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신 최승재 의원님께서 우리 당을 떠나서 우리 서영교 의원님을 환영하는 환영사를 해주시기도 해서 또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 시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국정감사 때 개인에 충성하지 않고 국가에 충성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지금의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우리 직능경제인단체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정치인들에게는 정당을 떠나서 그분들의 손을 잡고 마음을 합해서 우리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손을 잡아주는 그 손길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우리 서영교 의원께서는 소상공인 포럼 행정안전위원장으로 계시면서도 특히나 우리 직능경제인단체에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어떤 현안이라도 말씀을 드리면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치인들보다도 우리 서영교 의원은 그냥 우리의 동지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에 되는데 지금 최고위원을 마셨습니다. 최고위원 출마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지금 바쁩니다. 물론 최고위원 되시는 것은 기정사실하겠죠. 그러나 득표를 해서 1등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소속 회원들 중에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있으면 일일이 좀 챙겨서 우리 서영교 의원에 대한 최고위원 표를 우리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정당과 관계없이 다시 한번 우리 서영교 의원은 우리의 동지나 다름없습니다. 각별한 또 친분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흔쾌히 응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 다음으로는 우리 최승재 의원께서 환영사를 하십니다. 제가 말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신장호 우리 총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먹고 사는 문제, 인생 관련된 부분에는 여야 정당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기본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국민들의 행복의 근간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우리 민초들 관련된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과 또 그런 분들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줍니다. 그런 모습을
경제를 좀 만드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라는 거 압니다. 그럴수록 더 함께 노력해 주시고 오늘 서영교님 좋은 말씀 또 감사하게 전달하는데 존경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발전공모회 국회의원 서영교. 기하께서는 인을 대변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진심 어린 이해와 관심으로 항상 자영업자나 전문적 종사자를 뜻하는 직능인의 권익 향상과 민생경제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특히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규제 발굴 및 혁신에 앞장선 공로가 크므로 베풀어 주신 뜻과 정신에 보답하고자 우리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일동안 감사와 존경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7월 20일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총회장 신상호.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화이팅! 화이팅!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저는 인사하는 회장님들 거의 다 이제 애웠습니다. 저에게 행복입니다. 제가 오늘은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최승재 의원님이 명목동에 중남초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저는 명목시장 엄마 옷집 딸입니다. 어머님이 40년 동안 명목시장에서 옷가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의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순태 우리 선생님 계시는데 저희 시어머님은 대치동 음마아파트에 사시다가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시겠다고 면목동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음마아파트 지금 한 25억, 30억 뭐 더도 가는데 2억 5천에 팔고 오셔가지고 손해를 막 심하게 보셨지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면목동이 훨씬 좋아. 사람 살기 행복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더 없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서영교입니다. 소상공인 포럼 대표입니다. 국회 소상공인 포럼이 우리 최승재 의원님 알고 계실 텐데 국회에서 포럼이 약 60여 개, 100여 개까지 있습니다. 그 포럼 중에 일을 제일 잘하는 포럼에게 국회의장께서 1년에 한 번씩 상을 줍니다. 당연히 상금까지 줍니다. 제가 소상공인 포럼 대표로 의정 대상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밥을 사겠습니다. 사실은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포럼에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인데 그것으로 정책을 하라고 지원을 합니다. 우리 이동주 의원님이 저희 소상공인 포럼의 간사시고 김진표 의장님이 저희 회원이기도 하십니다. 이동주 의원님과 함께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비용들로 쓰기도 하고 우리 소상공인 포럼 대표님들의 의견을 들을 때는 국회의장께서 이 돈 쓰고 회장님들과 식사하면서 밥도 드시면서 하십시오라고 지원금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하고 국민에 대한 세금을 국회로 보냈고 국회는 그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다시 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이지만 자꾸 그렇게 쓰는 걸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란 국민에 대한 세금에 이자 정도는 붙여서 돌려주는 게 정치, 유능한 정치인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 걷어서 자기네가 다 쓰고 나는 그런 정치는 이제 끝났습니다. 과거 정치는 그렇게 어디에 쓰였는지 모릅니다. 저희 이제 국민에 대한 세금이 모여 있습니다.
있습니다. 소상공인 포럼을 통해서나 아니면 코로나 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 삶이 고통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냈던 세금에다가 이자 정도 붙여갖고 돌려주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코로나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나라에서 소상공인에게 돈을 주는 것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어려워서 문을 닫으라고 했으면 당연히 나라가 보상을 해야죠. 왜? 세입은 늘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일에 앞장선 분이 또한 우리 최승재 의원님이십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태껏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려워서 지원? 이런 건 법률적으로 있지 않은 겁니다.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원법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감염병 등으로 손실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다 근거를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법을 제가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뭔가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면서 그 통과되었으니 좀 더 많이 두텁게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최승재 의원과 저희 이동주 의원이 또 민병덕 의원이 가열차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오늘은 외식업중앙회에서 오지 않으셨는데요. 외식업중앙회에서는 서영교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다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백화점은 카드 수수료가 쌉니다. 카드 수수료가. 그런데 작은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가 이만큼 높습니다. 물건을 팔고 나면 그 카드 수수료를 소상공인이 직접 내야 합니다. 이건 불공정한 세상이죠. 백화점은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런데 카드 수수료가 작고, 왜냐하면 많이 매출이 되기 때문에 작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가 높고 팔고 나면 카드 수수료가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 수수료 인하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드 수수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카드 수수료 아주 낮췄습니다. 그래서 서영교 카드 수수료 인하하는데 앞장섰으니까 당신에게 상 줄래?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카드 수수료 인하 투쟁은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안 한 법 정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었습니다. 지역에 은퇴해가지고 할 일이 많지 않고 호프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음식점을 하나 차렸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하고 어린 친구가 들어와서 술을 먹더라는 겁니다. 어른이 술을 먹었는데 어린 친구한테 너도 한잔해. 그리고 죽은 아들이 나가서는 이 집에서 저 미성년자인데 저 주민등록증도 검사 안 하고 저한테 술 먹였어요. 이렇게 어른이랑 같이 들어가고 술 먹는지 몰랐는데 거기다 술 따라주고 바로 나가서 고발합니다. 그럼 그 음식점은 2개월 영업정지를 받아요. 왜? 미성년자 다 봤으면 검사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 세상에 믿고 사는데 무슨 그것까지 검사를 합니까? 호프집에 체격 좋은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11명이 들어왔습니다. 검사를 다 했습니다. 혹시 미성년자일까봐 10명을 검사했는데 딱 1명을 검사 못했는데 걔가 그때 마침 화장실 갔습니다. 얘가 몰래 도망간 거죠. 검사하는 동안 10명 다 검사해서 미성년자 아니구나 호프집에서 로 끝났는데 나중에 화장실 갔다 온 놈이 나가가지고 저 미성년자인데 검사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호프집이 삼형제가 돈을 모아서 하는 호프집이라서 바글바글합니다. 남들은 되게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월세 내고 서로 원자재값 내고 삼형제 나눠 가지면 자기 인건비 월 200도 채 안 되는데 2개월 영업정지가 딱 떨어집니다. 전과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울고불고. 저희 어머님이 딱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검사한테 가서 울고불고 해. 나 억울하다고. 그래서 울고불고 해갖고 검사는 무죄를 때려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거 잘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그냥 장사하시는 분인데 가서 내가 몰랐다. 검사 다 했는데 걔가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하나 숨었다라고 울고불고 해라 그랬더니 검사가 무죄를 때려줬어요. 여러분, 미성년자가 술 먹으면 범죄자 되고요.
영업정지 2개월을 구청에서 딱 때려놨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듣고, 저희 남편이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그 법을 도와주려고 행정심판에서 많이 도와줬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영교 의원이 법을 한번 만들어 보시오. 그래서 제가 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도 이 미성년자한테 일부러 술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인간은 처벌하고, 그렇지 않고 쏘가서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했거나 기망했거나 이럴 때는 그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자, 이렇게 하고 법을 만들었더니 어머님 단체에서 미성년자한테 술 파는 거 도와주냐고 그렇게 항의가 왔지만, 제가 잘 설명을 했더니 어른들이 서영교 의원 말이 맞어. 끝내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남인순 의원이 서영교 의원님 말이 맞어. 우리 악동 나쁜 미성년자는 처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으로 사실 처벌하면 되는데요. 거기 처벌하지는 않지만 걔네들 처벌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자영업자 처벌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는 미성년자가 들어와서 속이고 술 팔았다고 처벌돼서 영업정지 당하는 자영업자가 없습니다. 제가 그 법을 만들어서 잘했습니까? 이런 법이 아주 오랫동안 얘기가 있었는데 통과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만들어서 외식업 중앙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외식업 중앙에 뭐 하세요? 나한테 이런 법 내가 만드는데 와서 같이 합시다. 그분들은 거의 포기하고 있다가 저랑 같이 이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슬픈 일이 없어졌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외식업 중앙으로부터도 크게 감사말 들었는데, 선량한 자영업자 건드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김충길 회장님 계십니다. 제가 사실은 소상공인 포럼도 국회의정 대상을 받았고요. 국회의원 중에서도 또 국회의정 대상을 받는데, 제가 여기서 고백할 일이 있는데 법안 통과가 국회의원 300명 중에 1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법안 통과가 1등이 나온 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법으로 만들어서 그게 여론이 조성되기 때문에 통과되는 겁니다. 이제 또 한 가지의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우리 회장님들 그러십니다. 서영교 의원 우리 거는 왜 안 해줬어? 회장님 오늘만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그거는 해주고 말이야 내 거는 잘 안 들어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건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프고 힘들 때는 제가 곁에 있고 우리 최승재 의원이 곁에 있다. 신상호 회장님이 저에게 전달을 해주십니다. 하라고. 우리 김충길 회장님 코로나 때 제일 크게 피해본 사람들이 우리 유흥음식점입니다. 너무 크게 피해를 봤는데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매출이 크다고. 매출이 크니까 문을 닫아두라 그랬으니까 손해가 제일 컸겠죠. 근데 매출이 크다고, 원래 그전 매출이 크다고 지원을 못 받고, 그러니 손해는 제일 컸습니다. 월세도 내기 힘듭니다. 일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혹시나 열릴까 하고 주변에 있다가 나중에 대리운전했다가 오고 왔다 갔다 하고 고통스럽고, 그러다가 사실은 5분이나 되는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있는 한국관과 같은 나이트클럽입니다. 나이트클럽이 이제 의미가 되게 좋아져서 K-팝 그리고 춤추는 우리 댄스 이것 때문에 되게 이미지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지를 못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책임을 다 못 져갖고 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이렇게 큰 대형 오락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재산세를 기본적으로 냅니다. 다 냅니다. 부가가치세도 내고 다 냅니다. 못 팔았으니까 부가가치세는 못 내겠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중과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내던 재산세 몇 배죠, 김충길 위원장님? 16배. 16배의 중과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를 100만 원 내면 16배니까 얼마입니까? 1600만 원 중과세로 재산세 내고요. 그 건물에 그 대형 오락장이니까 재산세가 한 1000만 원 냅니다. 그러면 중과세는 따로 1억 6천을 또 내야 됩니다. 너무 웃기죠? 이게 1980년대부터 만들어진 법인데 그대로 왔습니다. 제가 그 법을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과세를 내야 되니까
1,000만 원 재산세 내는데 중과세를 또 1억 6천을 또 내야 되니까 다 문 닫고 닫는 걸 떠나서 빚더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재산세 중과분 감면법을 만들었습니다. 유흥오락장이라고 이런 것을 감면하면 안 돼! 법에 이렇게 됐습니다. 감면하면 안 돼! 이렇게. 근데 코로나 때 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너무 죄송했는데 제가 그 재산세 중과분 저희 지역에 한국관이라고 하는 거기는 2억 5천을 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3년에 걸친 코로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예만 시켰지 못 막았습니다. 두 번째 해는 아예 면제를 시켰습니다. 세 번째 해는 아직 못 막고 있습니다. 이걸 다 막는 게 제 목표인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해철 장관과 정세균 총리가 계실 때 제가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작년 거죠? 아예 면제를 시켜버렸어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법들을 얘기하면 좀 불편한데 다음 거 하나만 넘겨가 주십시오. 이번에는 우리 최승재 의원님하고 저하고 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머리를 하러 가도 되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마사지를 하러 가도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학원을 가도 되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광고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조리를 해도 되고,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를 만들 때 제가 90만 원을 내면 나라에서 10만 원을 보태줘서 100만 원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너무나 필요해서 제가 작년에 30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만들지 않겠다고 합니다. 의원님이 나서셔야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만들어서 30조를 만들었는데 30조가 시중에 다 팔렸습니다. 팔리면 여러분 부가세 냅니까 안 냅니까 우리가? 내서 다시 나라가 3조 원 걷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자기네는 1조도 안 지원해요. 지자체를 같이 지원하지. 기재부가 1조도 안 지원하는 돈 가지고 30조가 시중에 풀렸다가 시중에서 3조 원을 다시 세금으로 걷어가거든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마중물로 1조 원 정도 집어넣어주면 30조는 국민이 27조를 돈 내는 겁니다. 만들어서 30조가 장사를 하고 다시 3조 원 걷어가는데 나라는 돈을 벌고 경제는 도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게 지역사랑 상품권이 가장 좋은 겁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이동주 의원과 저의 요청이었고 또 신상호 회장님의 요청이어서 작년에는 30조를 했습니다. 서울은 7% 할인 상품권 완판인데 내년에는 없답니다. 이게 올해 기사네요. 그래서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30조 원이 돌고 있는데 내년에는 없답니다. 내년에 있어야 되겠죠.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제가 행안위원장을 하면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그러니 제가 소상공인 포럼으로 국회 의정 대상을 받아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법 중에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제일 잘한 법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서 언론 보도에 입법천사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기가 공부방 간다고 나갔습니다. 6살입니다. 누가 아기 목을 90도로 꺾더니 거기다 입에 황산을 부었습니다.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아기는 50일을 앓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경찰이 조사를 잘 못해가지고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일을 다 그만두고 나와서 계속 범인을 잡아달라고 시위를 하는 겁니다. 제가 TV에서 PD수첩 추적 60분에서 저런 드라마를 봤습니다. 드라마가 아닌 PD수첩을 봤습니다. 보다가 제가 혼자 밤에 울었습니다. 울다가 나 국회의원이지. 그럼 내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 부모들을 만나서 무엇을 도울까 이야기하다가 저 아기가 이름이 태환입니다. 태환이 이름을 따서 태환이법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 태환이법은 뭐냐면 저 아기를 잔인하게 죽인 살인범은 15년이 지나면 해방됩니다. 그게 살인범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제가 저 아기의 살인범은 15년이 지나도 해방되지 않게 하겠다. 이 대한민국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버리겠다. 그 범인을 끝까지 가서 쫓겠다 라고 해서 제가 태환이법을 만들어서 법사위에서 열심히 작업을 해갖고 태환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태환이는 벌써 살인범 공소시효 지나버렸습니다. 법사위에서 법을 가지고 민기적 하는 동안 우리 법사위에 똑똑한 법조 의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저보고 서영교 의원, 당신이 법을 안 해서 몰라. 살인범 공소시효는 없는 나라가 없어. 제가 세계를 다 조사했거든요. 온 세계가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습니다. 대한민국만 그걸 콕 치고. 왜냐면 법조인들이 더 공부를 안 하거든요. 옛날 법에 맞춰가지고. 아까 마찬가지로 중과세 이제 세상이 바뀌어갖고 한국관 같은 그런 오락장이 오히려 젊은이들이 와서 즐겁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곳인데 그런 데는 이상한 곳이야. 중과세를 딱 매기거든요. 그 법부터 없애버리는 게 제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있었던 거를 법사위에서 실갱이를 하는 동안 태환이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태환이 사건이 영원한 미제로 남았어요. 그렇지만 범인은 잡아야 합니다. 제가 태환이법을 만들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서 검찰, 경찰에 미제 사건 전담반이 생겼습니다. 그 전담반들이 계속 미제 사건을 수사하는 겁니다. 수사를 하다가 미제 사건 중에 가장 컸던 사건이 뭡니까?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미제로 남아서 수십 명을 죽였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을 딱 통과시키고 나니까 경찰에서 전부 다 우리 이거 한번 다시 해볼까? 그 전담반이 증거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그때 있었던 옷까지 다 해가지고 보니까 그나마 선배들이 이걸 비닐에 넣어놨으면 그 증거물이 썩어 문드러진답니다. 신문지에 다 써놨더래요. 그래서 썩지 않고 증거들이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그 증거에 DNA 검사를 다시 했답니다. 그 사이에 법이 바뀌어서 DNA를 영구 보존하게 법을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DNA들이 감옥에 간 사람들 DNA를 다 따갖고 영구 보존해놨습니다. 그래서 남부경찰서에서 이 증거물을 다 찾아서 DNA를 다 검사하다 보니까 DNA가 일치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DNA가. 그래서 이 DNA가 똑같은 DNA가 있네. 그때만 해도 화성연쇄 살인 사건이 있을 때만 해도 DNA를 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이번에 DNA를 조사하다 보니까 똑같은 애가 있어. 이 DNA가 누구 거지? 그러고 DNA를 다 찾아보니까 감옥에 있는 이춘재 거였던 거죠. 근데 이춘재한테 범죄를 자백받아야 되니까 프로파일러가 들어가서 이춘재를 이렇게 해서 자백을 받게 됩니다. 그게 태환이법이라고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앤 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드라마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시그널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만든 태환이법입니다. 제가 오늘은 고맙습니다. 제 딸이 사실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됐는데 검찰에 이렇게 실습하러 갔답니다. 갔는데 거기 있는 검사가 그러더래요. 여러분 태환이법이라고 있는데요. 태환이법을 공부해 오세요. 그래서 제 딸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와 우리 엄마가 만든 법인데 이랬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많은 법조인들이 다 똑똑하다고 하지만 법은 법조인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법은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라고 만드는 게 법이고요.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걸 바꾸라고 불편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게 법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영교가 법안도 잘 통과시키고 상도 받은 이유는 바로 신상호 회장님 말씀처럼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쫓아다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장을 열심히 쫓아다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서영교 이렇게 좋은 법 만들어가면서 혹시 불편하신 일들이 있다면 다 고쳐내는 일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사실 하나가 더 남았는데 그 전에 이게 상 받은 그 모습인데요.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저 경찰 직무집행법입니다. 우리 건물 관련한 건물 위생 관련한 우리 단체도 있고 이러신데 층간소음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있는데 층간소음에 싸움이 나니까 위에서 밑을 막 괴롭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층에 올라가가지고 칼부림
칼부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근데 칼부림을 했는데 경찰이 여자 경찰이 왔어요. 남자 경찰하고 칼부림을 하니까 여자 경찰이 그 칼부림하는 범죄자를 엎어쳐서 제압하거나 테이저건을 쏴서 제압해야 되는데 제압은커녕 도망을 가버렸어요.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경찰들이 가서 테이저건을 잘못 쏴갖고 그 사람이 쓰러져갖고 병이 생겼다. 그럼 이 경찰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경찰들은 모두 다 더 잘해준다. 형사처벌 받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거는. 그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가서 나쁜 범죄자가 있어. 이놈이 무기를 들고 있으면 총을 쏴도 당신을 처벌하지 않을게요. 이런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도 만들었는데 혹시 이제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서영교 열심히 잘했다고 평가도 해주셨고 또 영광스럽게 이런 자리에 와서 강의도 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강의가 아니라 제가 우리 직능 경제인 단체에 귀한 일이 있으시면 힘든 일이 있으시면 또 이익이 될 일이 있으시다면 제가 나서서 뛰고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주신 세금 열심히 일해서 내신 세금 이자 붙여 돌려주는 게 대한민국이다. 그런 정도 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치 지도자로서 더 열심히 뛰겠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초선들이 주로 1등을 합니다. 그래서 3선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정치 말고 초선은 초선대로 모시고 또 3선, 4선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경륜을 또 모시고 또 열심히 주민을 모시는 국민을 섬기는 분들을 모시고 해서 골고루 구성되는 지도부가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권유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를 했으니 아시는 모든 분들께 전화를 좀 주셔서 서영교를 뽑자. 문자도 한번 하자. 그리고 오늘 서영교 와서 강의했다. 이거 서영교 좀 뽑아줘라. 그러신다면 제가 최고위원에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서 더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서영교 의원님께 정책 건의가 있으신 회장님들은 잠깐 거소해 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번에 우리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 쪽에서 많이 받았어요. 각종 행사라든가 모든 게 우리가 많은 피해를 받는 불구하고 과정도 있었고요. 우리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강보협회 쪽에는 우리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우리 강보물이 되겠는데 그런 법안을 더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5개월 보물법 하나를 개정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현수막 같은 거 달면 띄잖아요. 그건 띄되 정치인이 다는 현수막은 띄지 않아도 되게끔 해서 좀 다른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현수막도 일정 부분 영업의 또 일환으로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좀 엮어놨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시면 제가 잘 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찾아뵙시기 바랍니다.